자, 40회입니다. 라디오 반민특위 40회. 오늘 뭐 해야 되겠는데? 40회? 40회? 예. 왜요? 40회니까. 제 나이가 40이에요. 그래서 네. 어린 사람들과 하는 윤기진의 라디오 반민특위 40회. 예, 노무현 탄핵과 이재명 바람. 뭐 제목만 보면 뭐 또 이재명이에요, 우리? 이러니까 자꾸 우리한테 이재명 빠라 그러잖아. 아니 원래 안 하려 그랬는데 또 지지율이 2위 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우리를 이재명 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나? 아니 우리 댓글 뭐 못 봤어요, 댓글? 우리가 보기에 이제 예전에 해명했잖아요 저희가. 차라리 이정일 빠라고 불리면 사실관계가 좀 더 가까울 텐데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재명 현상 한번 언급한다고. 근데 뭐 이게 언급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모든 저 새누리당도 그럴 것 같고 민주당의 야권 대선 주자들 캠프 정책위원장들은 온통 이재명 지지율 분석하는데 지금 다 매달려 있을 거다 지금 몇 주째. 이게 왜 이렇게 나오나. 근데 하물며 우리 흥행을 꿈꾸는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네. 그런 거야 뭐 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내용 준비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1부는 이재명 바람으로 하겠습니다. 탄핵이 됐습니다. 네.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어요. 저는 그날 여의도에 있었거든요. 박 박사님 있었죠. 네, 저도 있었습니다. 완전 갑자기 탁 그 순간 뭐 세월호 가족들 뭐 눈물을 흘리시고 나머지 다 환호성 찌르고 제가 여의도 거기 새누리 당사 옆에 지나는데 정말 그냥 얼굴만 좀 알고 썩 친하지 않던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갑자기 저 멀리서 갑자기 저한테 손을 흔들면서 달려오더니 막 손뼉을 치고 포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그만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기쁜 마음이야 기쁜데 저는 그 순간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니 저는 한 4시 정도가 좀 된 무렵에 아니 이제 될 텐데 하면서 다들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때 이제 같이 계시던 교수님께서 아니 이거 어떻게 탔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교수님 옆에 다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 말씀이 아니 그거 뭘 찾냐고 가결됐으면 소리 들리겠지. 밖에서 소리 지를 건데 뭘 찾고 있냐고. 그러는데 갑자기 와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결됐구나. 그러고 나서는 이제 몇 표로 가결됐느냐가 중요하다. 그러고 이제 찾아봤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거 1, 2, 3, 4, 5, 6, 7의 법칙 나왔잖아요. 네. 한 명이 퇴장을 하고 네. 234표로 가결이 되고 56표가 반대를 찍고 7명이 무효. 네. 그래서 8주 안에 9명 재판관 전원 찬성으로 탄핵이 된다. 이런 네티즌들 우주의 기운. 진짜 빠르더라고. 네. 그 다음에 그 얘기가 회자되자마자 한 몇 분 만에 다시 웹잡아 뜬 게 헌재 8명이 박근혜를 구속시킬 수 있다. 가결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8, 9 그러려면 12월 10일 토요일 집회에 많이 나와야 된다 하면서 1, 2, 3, 4, 5, 6, 7, 8, 90 딱 하면서 아니 그 지난번 10일 날 그 집회 때 유경근 대변인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영도 있다. 영. 이제 박근혜 같이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이제 이 구태 세력들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 영. 예. 앞으로 그래서 0부터 1, 2, 3, 4, 5, 6, 7, 8, 9까지로 완성을 했다는 거죠. 한 명도 없도록 네. 그렇게 되도록 나라를 싸우자. 만드는데 같이 합시다. 그런 그렇게 데서 어찌됐든 역사적인 일이긴 합니다. 네. 국민들이 기존에 뽑아놓으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대통령을 재판대 위에 올려버린 거잖아요. 직무를 정지시키고. 이거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말 정치사에서 역사적인 하나의 장면으로 남지 않겠는가. 그래서 물론 탄핵 이후에도 이 수구 세력들의 반격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큰 하나의 계단을 올라왔다. 몇 분 능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 몇 분 응선? 우리가 끝까지 가는 데서. 지금 이 탄핵 가결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끝이 어딘지가 중요한 거죠. 네. 우리가 이 방송에서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 이게 이제 뭐 지금 촛불의 방향이라고 보면 국민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건설하는데 저는 이제 한 30%? 네. 비슷하게 보시네. 제가 그래요? 2분 농선, 3분 농선 하니까 네, 저희 네. 그 집안의 아내가 네. 너 그럼 너무 김 빠진다고 7부로 하자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7부로 하자니 약간 갈 길이 아직 좀 길게 남지 않았나. 근데 7부로 하면은 더 김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30%밖에 안 바꿀 거라는 얘기 아니야. 70% 그런 면에서 그러면
우리 아 그러네. 예, 우리 2부 3부라 그러면 시민들은 바꿀 게 아직도 많이 남았구나 그죠. 이런 기대가 생기나? 헬조선을 갓조선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30%만 바꾸면 헬조선은 그냥 뭐 헬조선이지 뭐. 그래. 예, 그럴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3부 능선. 승혜 씨. 그래도 박하시네요. 저는 그래도 꿈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박하시네요. 7부 꿈이 능선쯤은 오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요즘에 11월 항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11월을 뜨겁게 불태워서 어쨌든 7부 7부. 청와대 앞으로 갔고 이 탄핵 소추안 가결 역시도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포부를 자제해줘.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길은 이 촛불이 계속 유지된다면 쫙쫙쫙 전망 밝다고 이게 봐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어느 지점이다를 정확하게 어떻게 압니까? 이게 국민들 의지에 달린 문제잖아요. 달린 문제고 이게 일부가 될지 말 그대로 아니면 말 그대로 구부가 될지 이건 의지 문제에 달린 거다. 그런 면에서 아까 곽 박사님 그런 분석은 마음에 드네요. 갈 길이 멀다의 느낌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았다. 우리가 포부를 예전에 남이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백두산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애고 이 동해안의 바닷물은 말을 먹여 다 없애버리는. 애국가네 동해물과 마르고 달도록. 우리가 이제 촛불 시민들이 얘기하는 저는 갓조선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 말 자체를 그런 게 있어요. 그 스포츠 되게 잘하는 선수들을 보고 갓을 붙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갓조선을 딱 붙이는 순간 우리 촛불 시민들의 이 꿈과 지향이 정말 높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저런 진보 우리가 자칭 진보였지 않습니까? 진보 진영으로서 진보의 어젠다를 새로 제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열심히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했다는 이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와 눈높이에 얼마만큼 도달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송구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그게 꼭 딱 지난 날을 너무 패배적으로 보고 뭐 이번 촛불 전국 벌어지고 제가 방송에서 징역 얘기 잘 안 했잖아요. 이게 자랑할 게 못 되구나. 촛불 전국을 뭐 옛날에 뭐 운동 좀 하고 징역 살고 수배 생활 이게 자랑할 게 못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또 이 촛불 전국에서 또 저희가 받은 감동이나 충격만큼 또 일신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2월 10일 날 토요일 날 또 초미의 관심이었잖아요. 몇 분이나 나오실까 국민들이. 네. 이게 60만 70만 뭐 이렇게 얘기되는데 104만 아니 광화문 같은 경우는 네, 광화문. 그렇게 얘기되는데 옛날 6.29 보십시오. 6.29 때 탁 이게 됐습니다.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하니까 쫙 해산이 돼버렸잖아요. 네. 촛불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탄핵이 됐을 때 축제 분위기일 거냐 아니냐. 축제 분위기면 안 된다. 다음 갈 길이 있는데. 근데 이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죠. 축제 분위기 축제 속에서 분위기면서 네. 또 다음을 기약하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인식이 있으시다 보니까 맨 먼저 4.19 혁명 그거를 이제 박정희 5.16 쿠데타에 이제 완전히 군대가 가져가죠. 그렇게 뺏겨버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80년 서울의 봄 그 서울역 해군 때문에 광주가 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서울역 해군 때문에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서울역 해군을 하는 분들이 많은 양심의 자책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87년 6월 항쟁도 결국에는 군부 집권의 연장이 되는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서 절대로 꺼지면 안 된다. 죽 써서 개준다. 이게 확연하게 이 촛불 세대들에게 정확하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발언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죽 써서 개줄 수 없다. 그죠. 이 얘기를 워낙 네,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국면이 벌써 750만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촛불 민심이. 근데 제가 연내 1000만 돌파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우리 이거 라디오 반민특위 할 때 제가 350만 딱 얘기하니까 그때 반성합니다. 윤재 교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때만 하더라도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총선 때도 곽 박사님이 야권이 이길 거다 얘기했을 때 제가 제약 중재는 아니면 뭐라 그랬지? 너무 그러면 안 된다. 위험하다. 방송이 약간 공적인 건데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랬는데 대승을 해버렸잖아요. 우리 이번도 그러고 이런 거 보면 저는 지금 대한민국 정치 구도가 지금 기형적으로
돼 있어서 그러지 되도 않는 갑자기 수구 친일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기득권을 잡고 있어서 그러지 정상적 정치적으로 보면 저는 전형적인 보수 아닌가 네, 안정적으로 뭐, 하여간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350만 얘기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졌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지금은 불과 지금 한달 승혜 씨 됐죠? 얘기대로 지금 1,000만을 입에 담고 있는 그쵸. 또 1,000만을 입에 담으면 연인은 또 얼마를 제시하게 될지 네. 예. 또 예전에 그런 글을 봤던 생각이 나요. 이제 87년과 같은 그런 100만 대호 꿈 깨라. 이제 그런 거 없다. 이미 다 개인주의화 됐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살 길 찾아가고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그 환상을 쫓아가지고 나이 40에 말이지 앰프 들고 돌아다니고 뭐 하는 짓거리냐. 공부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라. 이런 글들을 보면서 진짜 이 글이에요. 말 들은 것 같은데. 글도 듣고 말도 듣고 진짜 그런 것들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만이에요, 1,000만. 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얘기하다가 같이 이제 나온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오늘은 몇 명 왔어? 조금 사람이 좀 줄어든 것 같아.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오늘은 60만밖에 안 나왔대 이랬는데 어머 60만이 웬 말이야. 60만이면 정말 1년에 한 번 볼 수 없었던 거죠.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규모의 인원들이 나오는데 아니, 60만 맞아요. 밖에 안 나왔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불과 1년 전에 우리 민중총궐기 때 백남기 네. 어르신께서 뭐 그때 이제 그 사고를 당하셨습니다만 그때 10만 총궐기 한 만들어 보자고 진보 진영이 얼마나 똥조릇하게 돌아다녔습니까? 그때도 된다 안 된다 10만 총궐기를 얘기했을 때 아니 뭐 선언적 목표 말고 실질적 목표는 뭐냐? 아니, 세상에 목표가 투쟁 목표가 무슨 선언적인 목표가 있고 실질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그 10만을 선언하더라도 어차피 10만은 안 모일 거기 때문에 라는 패배주의 결정에 깔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랬던 적이 불과 1년 전이에요. 그러면서 어땠습니까? 하반기 저는 그랬어요. 막 여기 사람들 만날 때마다 10만을 목표로 했는데 12만이 모이지 않았냐고 13만이 아니냐고 이런 현상이 어딨냐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촛불이 꺼지나? 60만밖에 안 모일 때 하면서 저는 60만 약간의 좀 밖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이건 속칭 이제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우리가 언제 살아생전에 이런 2달 만에 1,000만이 모였는데 이런 네. 현상을 언제 한번 보겠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되고 이제 있는 힘을 다 쥐어짜야 되는데 아유 뭐 이제 좀 정리되는 국면, 조정 국면, 뭐 이렇게 막 스스로 막 진단하거나 내다보거나 해석하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약간 좀 아쉽고 끝까지 우리는 가자. 네. 아니 하다못해 가지고 보세요. 광화문에 10,000명만 모인다고 해봐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터지죠 광화문. 10,000명만 모인다 하면 언론으로 보면 뭐야 이거 촛불 다 죽었네 라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광화문에 10,000명이면요 거의 쉽게 말해서 뭐 대한민국의 국정을 그죠? 네. 그 사거리 광화문 이 세종로 일대를 거의 도심은 마비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대규모의 투쟁들이 기본적으로 앞으로 한 내년 봄까지는 지속되는 그런 국면 아니냐 이거죠. 대선까지 이어지겠죠. 그렇죠. 예. 야, 근데 어떻게 한번 생각이나 보셨어요? 꿈에라도 이게 매주 100만, 200만이 나와가지고 1,000만을 돌파할 거라는 이 생각을 그니까. 우리가 꿈꾸던 뭐 뭡니까? 87년에 그 100만의 함성, 과연 내 살아생전에 그 100만의 함성, 과연 다시 한번 있을까?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근데 1,000만이에요, 1,000만 이게. 제가 토요일 날 그 약간 연세 드신 분 60대 초중반 되시는 분이랑 이제 저녁에 이제 그 경복궁역에서 내려오면서 끝나고 밤에 그 식사하려고 쭉 내려가다 얘기한 그분이 갑자기 그 얘기하더라고. 87년 얘기하시면서 야 우리는 그때 그 바꿔내려면 이기려면 매일 나와야 되는 줄 알고 매일 나왔다고. 네. 근데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광화문 집중을 하는 거면 확실히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다고. 그러셨어요? 매일 가면 이게 한 달만 해도 이게 엄청 힘들죠. 네. 근데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제법 길게 할 수 있겠는데 한 1년도 까짓거 마음 먹으면 그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 60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집중할 때 한 또 300만 뭐 이렇게 때려주고 아까 10만 얘기하셨는데 진짜 10만만 유지가 돼도 이게 얼마나 긴장이 걸립니까 전국이. 그리고 새누리당이나 그리고 얼굴 바꿔서 딴짓 하려고 하는 애들도 광장에 촛불이 켜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할 텐데
걔들이 이번에 토요일 날 보수단체 완전 싹 끌고 모았잖아요. 온 재력 뭐 이런 거 다 동원해서 모았을 텐데도 그 숫자인 거잖아요. 네. 뭐 한 아침에 집중했을 때 뭐 1000 좀 넘었다고 막 그 얘기까지는 하던데. 자기네는 12만이라고 하더라고요. 12만. 네. 네. 아, 난 정말 이번에 너무 좀 이 보수단체들 박사모 정말 이제 박근혜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 박사모 중에도 아 이분들도 정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는구나. 아 진짜 정말 이 울분에 차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청운동사무소 올라가는 그 길이 이제 집회 시간 6시가 다 되어 오니까 이제 좀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분위기였어요. 광장 쪽으로. 근데 이제 거기에 태극기를 들고 막 3, 4, 5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북 빨갱이들아 니네가 퇴진에 대해서 뭘 알아? 뭐 탄핵 반대 막 외치면서 갔어. 할머니들이. 다른 사람들 다 뭐 본청 만척하고 좀 일부 시민들이 박사모 꺼져라 막 이러면서 뭐 했는데 이거를 중고생들이 못 참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당해봤잖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보수단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당해봤으니까 아 저 사람들 지금 분명히 도발하려고 하는 거야. 일부러 저러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는데 중고생들은 너무 억울한 거야.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할머니 언제까지 그렇게 부끄럽게 사실 거예요? 막 이러니까 이제 그 들고 있던 태극기로 막 애들 얼굴 막 이렇게 치고 때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폭력은 쓰지 마시라고 제가 딱 그러는데 애들이 또 개입했어요? 네, 저는 그런 거 보면 개입을 안 하면 안 돼. 아, 우리 재미충만. 근데 애들이 막 진짜 갑자기 남자애 한 명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막 할머니한테 그런데 그 할머니도 막 이런 거 그래서 흥분하지 말고 할머니 아니 저기 박사모에서 일부러 여기서 충돌을 일으켜서 싸움 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대응하지 말고 절로 가라고 오는데도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할머니 쫓아가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도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 학생.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하다가 경찰이 딱 보이길래 아 왜 집회 관리 안 해요?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경찰한테 한마디 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내려오고 사람 규모가 좀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막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보수단체들도. 근데 딱 느낌이 정말 아 이분들도 막 진짜 엄청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예, 10일에 점심때 나갔어요. 점심때 시청광장에서 뭐 주권방송 이제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있는데 그때부터 그 박사모 보수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두 분이 태극기를 흔들며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둘이 이야기하면서. 근데 남해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박근혜 싫어하대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가더라고. 저 할머니는 과연 지금 자기가 어디 가는지 알고 가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던데 예. 그냥 이제 가가지고 단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동원돼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도 정말 있죠. 계시다. 예. 네, 정말 제가 본 분들처럼 정말 박근혜를 사랑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24일 지금 토요일 그리고 31일 토요일 또 두 번이 우연찮게 또 다 토요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날 1000만이 딱 31일 지나면서 1000만 넘었다. 딱 이럴 때 또 한 해를 보내는 소회가 한번 찍고 넘어가는 게 어떻게 했나요? 12월 19일이 그때가 박근혜 당선일이죠. 아 그런가요? 당선 4년 그날이 토요일인가요? 아니요 그날은 아니잖아요.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아닌데. 근데 좀 소급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음. 마지막에 제야의 종을 타종할 때 여러분 그것도 박원순 시장이 타종할 거 아니에요. 1000만이 돌파됐습니다 하고 하면서 종 한 번 칠 때마다 100만씩 해가지고 제아의 종소리 그럼 하니까 3,300만 그 타종식 할 때 저희가 정말 어려울 때 거기 가고 맨날 뉴스에 소리 한번 나오려고. 저희가 외치는 네. 구호 소리 한번 나가려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안 됐잖아요. 네. KBS는 아예 먹어버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번에 아마 제야의 종 타종을 할 때 카메라가 그땐 저희만 피해 다녔잖아요. 안 나오게 하려고. 신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 신기록. 예전에는 보신각 타종을 하면 그 광화문 사거리에서 종로를 다 통제했잖아요. 네. 근데 당연히 촛불 집회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청와대에서 세 종로 다 통제되잖아요. 여기에 종로가 풀어서 되잖아요. 왜냐하면 재해종 타종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저녁에 촛불 집회를 하고 12시에 타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7시에 촛불 집회를 하고 12시까지 사람들이 이제 집에 안 갈 거 아니에요. 와, 12월 31일이 완전히 박근혜를 끝까지 골로 보내버린 날이에요. 그리고 그날은 또 폭죽을 쏘잖아요. 그렇네. 아니, 이번 10일 날 집회 때도 그 전부터 썼다면서요. 썼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시청 광장 쪽에 있었는데 폭죽을 한 몇십만 명이 쏴버리는데 위험하더라고. 시청 광장에서 광화문 폭죽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쏘면 또 그러겠네. 새롭대.
이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늘에 대면 이렇게 뻥뻥 터지는 근데 걸 폭주까지 준비하는데 뭐 청와대까지 가겠습니까? 네, 아니- 근데 방향이 근데 한번 영상을 잘 찍어봐야겠네. 광화문이나 종로 일대 모든 사람들이 청와대 쪽으로만 폭죽 방향이. 아니 근데 그래서가 아니라 이게 원래 손에 들고 쏘는 폭죽이 아니에요. 이 아. 폭죽 손에 들고 쏘지 말라고 써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 꽂고서 하는 건데 이제 시민들이 다 이렇게 들고선 자발적으로 사갖고 오셔가지고 하는 건데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폭죽을 폭죽 시스템을 사야지 뭐. 네. 모금해서 살까? 뭘 하자는 겁니까? 불꽃놀이 시스템을. 그런 사람 하나 있었는데 쥐불놀이 하면서 돌리다 글로 던져버리자고. 근데 거리가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말이 100m지. 그 앞에서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저는 말렸습니다. 네. 아, 촛불이 이 정도 벌어지면서 저는 이제 그런 구상이 됩니다. 지금 탄핵을 시켰잖아요. 탄핵을 시키면 아직 탄핵시킨 게 아니에요. 탄핵을 가결시켰으면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켜서 좀 천재를 짧- 보낸 짧게 거죠.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예, 탄핵을 가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탄핵이 실제 그 헌재에서 저는 인용도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용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다 대선이 조기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선 국면에서 촛불이 이렇게 1000만까지 바라볼 정도로 촛불을 했는데 이 대선 국면에서 좀 더 여권의 후보, 야권의 후보가 정리돼서 그냥 투표날 정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이 촛불, 광장, 국민들이 좀 더 영향력과 주도력을 발휘하는 뭔가 향후 정부 수립의 뭔가 로드맵 이런 게 좀 나와야 될 때가 아닌가. 민주정부를 세우자. 엔 모두가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더 나가서 국민들이 주도하는 국민 주권이 더 실현되는 방향에서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어떻게? 어떤 민주정부? 이런 논의가 좀 더 가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그냥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이재명 현상 이재명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현상에서 볼 때 가장 특이한 현상이니까 정치 현상에서 이재명 현상을 볼 때 국민들이 지금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계신가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다음 정권 민주정부를 꿈꾸고 계신가 이런 걸 좀 읽어내야 되지 않나 차원에서 좀 이재명 바람이라고 또 저희가 방송까지 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서 좀 더 분석해보자 이래 싶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이재명 바람이라고 보고 바람이잖아요. 많이 불었죠. 이게 하다못해 가지고 지지율이 2 자릿수만 나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입장 바꿔 가지고 입장을 바꿔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정치인이 돼 가지고 네. 안철수 예전에 지지율 10% 나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난리 나는 줄 알았잖아요. 주로 이쯤 나오면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이 지지율 2자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테마주가 뜹니다. 그래서 반기문 관련주가 뜨고 안철수 테마주가 뜹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런 정도가 나타나는 지지세라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워낙에나 지방에 그냥 기초단체 발음이 안 되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지지율이 17%, 15%를 넘어갔다고 하는 거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오늘은 14.7%인가로 2위를 네. 했어요. 네. 반기문이 14.1%.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는 완전한 하나의 현상이다. 당연히 바람이죠. 네. 분석을 해야지. 네. 그러면 이런 바람이 외부나 그래서 이제 지금 언론 가만히 보면요. 대학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주저리주저합니다. 새로운 시민혁명의 시작이고 국민들의 자기의 의사를 주권을 행사하는 단계로 보면서 나름대로 이제는 촛불 집회 내지는 촛불 문화라고 하는 것을 학계가 분석하는 단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스페시픽하게 좀 더 예리하게 치고 딱 들어가 보면 정치권에서 왜냐하면 차기의 권력 구조를 결정하는 대선 국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정치적 현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라고 하면 단순히 이 100만과 1000만이라고 하는 촛불의 흐름을 하나의 통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것의 정치적 지향이라든가 민심, 정치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라는 것을 따로 떼가지고 특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당연히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할 거냐라고 할 때 첫째, 저는 국정원이 당연히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현상을 분석을 하겠죠. 떠들지는 않겠지. 떠들면은 이재명 뭐 국민들이 눈을 튀어보면 어떡해요. 이재명 바람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가지고 하지 않겠어요? 둘째로 새누리당이 하겠죠. 그리고 셋째로 지금 청와대와 친박계 뭐 보수 세력들이 하겠죠. 조중동이 하겠죠. 누가 안 하냐라고 할 때 우리들만 안 하는 것 같아. 왜? 괜히 했다가 이재명 바로 찍히면 어떡할까? 근데 우리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번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지지율 분석을 곽 박사가 한번 하셨잖아요. 그 실제 문재인 지지율은 고정화돼 있고 뭐 안철수 그리고 박원순 정의당 그리고 부동표에서 일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규합이 됐다. 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재명 시장 지지율이 올라갈 때 이재명 시장이 기존에 이제 시정을 하신 거나 그리고 촛불에서 박근혜 탄핵 정국, 박근혜 퇴진 정국에서 발언을 잘 하신 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종편이 약간 거들었거든요. 종편이 약간 거들었단 말이에요. 이재명 시장의 발언을 종편이 이재명 시장을 도와줄 수 있는 정치적 포지션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약간 거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편이 거두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종편이 거둔 목적은 이재희? 네. 근데 저는 이게 국민들이 이거를 역이용을 했다라는 분석도 할 수 있지 않냐 우리가. 종편은 이 국면에서 너무 이제 그 박근혜 탄핵 퇴진의 여론이 야당의 힘이 쏠리는 거를 우려해서 그게 사실 그 문재인 씨한테 반사 효과 가는 걸 우려해서 이거를 견제할 겸 뺄 겸 좀 이재명 씨를 약간 거들었는데 뜨는 거를. 근데 오히려 국민들은 그거를 거들어서 확 뛰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지지율은 실제 빼지 않고 수구 보수 집단의 삼지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삼지대도 있다. 문재인 씨를 1위에서 유지는 시키면서도 다음에 보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한 뭐 대비, 그리고 문재인 씨를 더 진보적이고 더 그 광장 중심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견인하는 데서의 역할에서 삼지대를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 아닌가 지금. 이런 의미에서 아까 얘기하셨던 분석을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한국의 언론의 뒤늦은 후회 그리고 미국 언론도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진영은 다르고 트럼프는 공화당 쪽에 이를테면 미국 내에서 약간 이제 보수적인 그렇게 뭐 미국에서 진보 보수를 따지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만 진영은 반대지만 양상은 비슷하다. 미국에서도 처음에 언론에서 트럼프를 계속적으로 이게 채널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발언을 좀 마이크를 주고 왜? 웃기니까 시청률 올리려고 웃겨가지고 시청률 올리려고 그냥 재미로 그냥 계속적으로 채널을 열어줬는데 지지율을 얻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미국의 보수파들이 지지하고 있는 뭐 공화당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테드 크루즈든가 뭐 도당 공화당 후보들인데 다 제껴버리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더니 결국은 힐러리마저 이제 제껴버리고 대통령으로 지금 될 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언론의 뒤늦은 후회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 양심 고백.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수적 인물이 이게 부각된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이재명이 초기에 이제 종편이 띄워주는 부분은 악의적인 거잖아요. 야권에서 하나의 후보가 유력한 대선 후보가 이 세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재명이라는 인물도 있다. 그들은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어차피 뭐 지방의 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밖에 안 되는데 진짜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네. 기초자치단체장밖에 안 되는데 그냥 채널을 열어줬는데 지지율을 형성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촛불에서. 꺼질까? 꺼질 것 같습니까? 저는 저희들이 이재명 현상, 이재명 바람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자라고 하는 데는 촛불이 안 꺼지듯이 이재명 바람이 안 꺼질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또 새로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750만 연인원 그리고 1000만을 바라는 촛불 때문에 무서워하는 정치권이 무서워하게 됐잖아요. 지금 이게. 제일 무서워하죠.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뭐 그게 회자 많이 되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탄핵 때 촛불 보시면서 와, 이 촛불은 무서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반면에 뭐냐면 이런 게 생기는 반면에 촛불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정치인도 반대에서는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데서 이재명 시장이 제일 먼저 움직였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대선 주자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움직였고 제일 빨리 움직였고 그래서 지난 방송 이재명 현상을 하고 나서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부분이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과연 무엇이 지금 민심을 반영하는 거고 무엇이 정치 이 판에서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되는가 해서 더 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지금, 저는 장기적으로 아니 뭐 단기적으로는 아까 곽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수 언론 종편이 이제 이재명 시장을 띄워줌으로 해서 이의제의 효과는 일정 부분 얻었다고 봐요. 실제 우리 인터넷 공간에서 보면 각각의 이제 친문 세력과 그 이제 좀 약간 비문, 반문 세력들 간에 이 다툼이 정말 뭐 거의 못 봐줄 정도 아닙니까? 얘기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일정 정도 그 이의제의 효과도 얻었다고는 보는데 또 반면에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재명 시장이 이 촛불 전국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오기 전에는 사실 누가 있었습니까? 야권에. 누가 제대로 문재인하고 붙어서 딱 정말 그 러닝 뭐라 그러죠? 그 우리 같이 대선 후보 그거 그 반열을 같이 올리고 싸울 수 있는 후보가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냥 스파링 파트너나 하다가 마라톤 할 때 앞에서 뛰어준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런 거나 하다가 그런 거였죠. 사람들 다 보면 싸울 의지도 없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종편의 이런 이재명 띄우기 효과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재의 효과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제대로 된 그 대선을 같이 뛸 제대로 된 후보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민주당 저는 흥행할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뭐 대선 후보 그 당내 경선 이런 거 흥행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각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중에 보선을 좀 후회하지 않을까. 지금부터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뼈를 치고 후회하고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또 까는 기사가 나오는구나. 분노의 패를 꺾어버리고 싶은 뭐 그런 심정이 있는 애들이 뭐 놈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놈들도 이제 있지 않는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현상은 처음에 종편에서 이재명을 띄웠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보수, 국정원, 뭐 채널A나 TV조선 다 합쳐가지고 민심을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보수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겁을 잔뜩 줘가지고 조용히 해!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있어. 그런다고 해서 애가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분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촛불 민심이 100만, 1000만에 타오르고 있는데 촛불이 지향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촛불 민심이 지향하는 바. 뭘까요? 잘 살아보세요. 촛불이니까 네. 밝히거나 태우거나. 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촛불의 최종적 대꾸도 안 하고 목적이 딱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물어봐 놓고 네, 밝히거나 태우거나. 네, 좋습니다. 아주 추상적으로 두 가지로 답변하시길래. 근데 촛불의 기본적인 지향은 태워버리거나라고 할 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적폐를 해소하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던 왜곡된 사회 제도나 체제들을 완전히 혁파해 버리겠다라는 게 기본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더 나가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는 또 이제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왜 그런 거랑 비슷하잖아요. 예전에 저기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할 때 여기서도 독립운동 저기서도 독립운동 누구나 다 조선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놈들 다 만약에 물러가고 조국이 해방되면 어떤 조선을 만들 거냐라고 하면은 갑자기 땅 좀 그러는 게 있잖아요. 뭐 만들지? 그러다가 누구는 대통령 중심지 어떠냐? 누구는 또 아니 의원 대각제는 어떠냐? 이러고 아니 그런 거 말고 다시 임금님을 데려와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기본은 뭐냐면은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자. 이게 기본이잖아요. 저는 지금 촛불 민심도 그러하다고 보거든요. 당면 내 목표는 뭐냐면 적폐를 해소하는 거죠. 단순히 박근혜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적폐를 해소하고 이 사회에 근데 그것도 너무 추상적인데요. 도대체 적폐라는 게 뭔지가 제대로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상적이지 않아요. 사실 이 구호가 굉장히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 말도 너무 어렵고 누구나 따라서 할 수 있는 구호가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촛불의 민심을 하나로 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구호가 이를테면 적폐 해소 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1,000만 명의 촛불 시민들이 누구나 다 집에 들어갈 때는 그래 적폐를 해소해야지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 그거는 이 대한민국의 모순을 이제 깨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재명이라는 바람이 왜 부는가라고 할 때 그거를 그나마 깨부시려고 한 사람이 저는 수많은 대권 주자들 중에 그래도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트위터나 이런 데서 그런 유사한 발언들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불합리한 걸 깨부수자.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지. 적폐해서 너무 좋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촛불은 언제나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는 게 필요하지.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싸우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가 우리 너무 안승의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기, 예. 뭐 좋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이제 적폐를 해소하자는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촛불이 그게 잘 됐다. 왜냐하면 지금은 목표는 박근혜 퇴진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1단계 탄핵을 시키면서 이쪽 박근혜 집단, 수구 집단들이 한번 움츠러든 거잖아요. 기가 죽고. 근데 여기서도 뭔가 이 정도까지 가면 이제 위기감이 있는 거고. 근데 목표가 박근혜 퇴진이에요? 그럼 뭐예요? 박근혜 구속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지금 다르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적폐 얘기를 하시길래 이 논의가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씩 또 들어가는 단계가 온 거예요. 검찰, 그리고 헌재, 행정부 내각, 그리고 새누리당 부역자 자연스럽게 관심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지 않아도 확장이 된다. 이거를 어떤 표현으로 할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잘 색출해내서 또 촛불을 들면 되는 거다 지금. 그래서 얘네들이 탄핵 정국에서 또 다른 수를 부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리기 전에 때려야 되는데 그 전에 부릴 거라고. 기존에 했던 뭐 종북소동도 할 거고 공안 탄압도 할 거고 그리고 행정 권력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거를 벌써 얘기 나오는 게 사드 딴 문제 일어나기 전에 사드 빨리 강행해야 된다 얘기 나오죠. 예정대로 한일 추진하겠다고 군사 했죠. 정보 보호 협정 이 촛불 전국에서 강행을 해버렸죠. 이런 게 나오는 족족 이젠 잡아채면 된다. 국정교과서, 위안부 합의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자연스레 적폐 해소로 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건 이제 촛불을 이제 매일 듣는 분들 그리고 좀 더 글 쓰시고 방향을 밝히는 분들은 뭐 적폐 해소를 하자는 데서 공감을 이루고 이제 그런 걸 하나하나 잘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바람이라고 하는 거 분석을 할 때 왜 이재명만 올라갈까? 아니 저기 박원순 서울시장 연일 그렇게 촛불 집회장에서 아주 그러니까. 강력한 발언을 하시고 매일 그리고 촛불 집회한다면서요. 집회의 안정적 보장을 위해 오늘부터 가지고 매일 촛불 드신대요. 그러니까요. 박원순 씨.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문재인 대표도 뭐 처음에는 약간 좀 아리까리했지만 열심히 뭐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시장만 올라가냐 이거죠. 거기에는 이 적폐 해소를 전반적인 상황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고 이 대한민국의 낡은 기득권들을 싸그리 다 잡아 쳐넣어야 된다. 싸그리 다 잡아 태워버려야 된다. 라는 각도로 이야기하는 대선 그죠. 주자가 이명박 박근혜 죽을 때까지 감옥에 넣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이재명밖에 없지 않냐.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냐 이거죠. 그 현상에 대해서 네. 동의하는데 이제 적폐 해소의 실전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퇴진도 구속까지 지금부터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래서 양상이-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저는 이 정치권 전반에게 겁도 주면서 네. 촛불이 겁도 주면서 이렇게 하면 받아주는 정치인이 있으면 우린 띄워준다. 라는 거를 한 달 반 동안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본판에서 저는 이 지지율이 또 큰 방향에서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단계가 넘어갔다고 봅니다. 늦었다? 왜냐면 게임을 하더라도 앞에 두목 깨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나고 그러네. 그다음 라운드 2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큰 판에서 승부가 보스, 걸렸어야 보스. 된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보스라. 이제 촛불 민심은 저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이재명 바람을 분석을 하고 있지만 그럼 기회가 없다는 거야 이제? 아니 그게 아니야. 이재명이라는 바람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갈 겁니다. 과연 이재명이 입으로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만한 실력과 그 단계로 능력을 간다? 갖추었는가라는 거를 검증하는 단계로 가지 않겠냐. 그만한 포부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그런 것을 몸으로 실천하느냐라는 것을 파악해 나가는 단계, 검토해 나가는 단계.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싸워 나가가지고 정말로 그 명량에서 이제 막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최민식처럼 그렇게 최민식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하면 그냥 30% 40%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야 말뿐이야? 만약에 말뿐이야?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또 권력 싸움 이제 뭐야 이재명도 계산기 두드려? 이렇게 가버리면 이거 15% 1.5%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이재명 바람 왠지 좀 분석을 좀 약간은 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또 이 보수 언론들이 우리가 잘못 펜을 올렸네 이렇게 하면서 좀 요즘 이제 돌아서서 이재명 시장을 좀 까는 기사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이제 견제구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견제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발언은 굉장히 실망했어요. 이름도 모르는 대학의 석사학위를 내가 필요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름도 없는 대학을 나온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발언인데 어떻게 대학에 이름도 없어요. 이름 있지. 그렇게 표현한 거죠. 듣보잡이라고 표현한 거죠. 대학에 굉장한 이름이 실수죠. 있는데 이름이 없다고 하니까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가요? 이거는 어쨌든 뭐 사과는 하긴 했습니다만 뭐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뭐 깨끗하게 또 사과했다는 느낌은 안 들고 뭐 이름 없는 대학을 나온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은. 어쨌든 그래도 이때다 하고 종편들이 다 그죠. 물더라고요. 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잘 가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근데 저는 기본은 기세라고 보고 과연 그 대한민국의 적폐를 모두 다 해소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장인 어른의 그 논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정면 돌파했던 것처럼 물론 이거는 그 노무현 그러니까 뭐지 보수 진영의 그 의도가 흑심이 있는 색깔 공방과 이 특정 대학에 대한 비하 발언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쵸. 이건 100% 이재명 시장의 잘못이죠.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그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냥 구차한 변명으로 자기 악발림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면 돌파하고 정말 미안하다. 나는 근데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 더 많이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다. 사실 뭐 못하는 건 못한다고 인정을 까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나가면 저는 바람이 실제로 이것이 대세가 두 가지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기본 이제 새 정부를 잘 세우기 위한 그림도 잘 그려 나가야 되지만 기존 싸움의 연장선에선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멈추지 말고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설 때리지 말고 제대로 엎어졌으면 누워놓고 더 때리고 끊어질 때까지 뭐 그런 기조가 유지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 뭐 탄핵이 그 가결이 됐지만 헌재까지 끝까지 잘 때리는 게 중요하다. 이거 하나랑 아까 얘기했던 적폐 문제가 전 매우 중요하다. 박근혜를 만든 시스템, 박근혜를 유지한 시스템 하나하나를 다 이제는 오히려 싸우기 훨씬 좋아진 거잖아요. 대가리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하나씩 딱 이런 데서 뭔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시장이 잘 국민의 바램대로 이걸 잘 상승시켜 나가느냐. 그런 데서는 아까 또 승혜 씨 얘기했던 그런 것도 중요하죠. 또 대선 주자급 되면 작은 거 하나도 이제 살얼음 같은 거 아닙니까? 또 국민들이 가장 잘 싸우고 대변하는 사람을 원하면서도 또 그 일을 하는 사람 자체가 훌륭한 사람이길 바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래서 두 가지 다 해서 사실 저는 기대가 충족되고 기대 이상으로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 정치가 너무 목말라 있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100%다 완벽하게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한 시점에서 용감성과 용기를 발휘해서 시대 변화에 앞장에 있어준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이재명 현상과 이재명 바람이 저는 유실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치가 뭔가 그런 한 점이 있어야 결국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이재명 시장님이 노컷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저는 썩 나쁘게는 안 봤는데 그냥 뭐 박원순 형님이라고 부르고 박원순 시장과 우산을 같이 쓰고 가겠다. 그 질문을 페이스북에 쓴 거죠. 받고 나서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 박원순 시장님만이 아니라 안희정 도지사나 그리고 김부겸 씨나 이렇게 다 기회가 되면 우산 속에 한 번씩 들어가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좀 특이한 거는 저는 크게 나쁘게는 안 봤어요. 그냥 뭐 1위 문재인 후보가 있고 군소 후보니까 다 연대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당과 싸울 때 야당이 연대도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오후에 이제 안희정 도지사가 바로 그거를 반박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일반적 그냥 합종 연행은 할 생각이 없다. 대의가 있어야지. 그런데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그 두 분은 같은 당 아니에요? 네, 같은 민주당. 당이죠. 근데 같은 되게 당 악의적으로 나눠진 네. 얘기는 아니에요. 차후 행보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그릇이 크면 있잖아요. 그릇이 크면 한두 방울의 구정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그거 어디 그릇에 있는 편이요? 다 희석시켜 버리니까. 그릇이 크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니 제가 지금 기억이 어디가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을 제대로 안 나고. 그건 괜찮은데 구정물? 그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그래도 이제 여러 비유를 뭐 들었지만. 맨날 과거 가가지고 수학 과학만 했다고 하지만 네. 한문도 공부도 좀 하고 뭐 이제 본 건 많아가지고 근데 그릇이 작으면요 아주 작은 이런 한 방울의 구조물도 회피하게 된다고 두려워하게 되고 왜 저기에 내가 같이 휩쓸려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른바 지도자라고 할 때 지도자의 이런 이제 뭐 품성이나 부분을 보면 저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부분 어떤 사람들은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그런 행보 일종의 좀 아주 폭넓은 행보잖아요. 그런 행보를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주저하고 또 왜 저래? 그냥 같이 그냥 안 만나고 말지. 절 또 왜 만나가지고 왜 저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지는 저 맛이 가는 거 아니야? 이를테면 왜 노무현 그 후보 시절에 정몽준 씨와 단일화 논의도 하고 같이 공조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 맛이 가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의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람이 그릇이 크면 이런저런 논란들은 전부 다 자기가 다 소화하고 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니냐. 그랬을 때 그 메이저 그룹에 있는 이런 대선 주자들은 지금 촛불 민심이 예리하게 보고 있다. 이 사람의 마음속의 그릇이 과연 얼마나 크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는 차후에 실질적으로 뭐 자기 대권이라든가 다음번에 이제 이런 권력 구조가 결정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인터뷰 직접 차 안에서 출근길에 들었는데 뭐 실제 내용 자체는 정치는 국민의 머슴이다. 국민이 이기는 길에 복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왜 이거를 발끈하셨는지 사실 좀 잘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 표현은 좋았어요. 그 인터뷰에서 자기가 이제 얘기했던 게 이재명 시장이 발언하고 했던 게 다 인터넷이나 이런 여론을 잘 보고 있다. SNS. 그리고 그 여론이 어떤 말을 원하는가를 취합해서 그걸 발언하는 것 뿐이다. 이거는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또 하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야권에. 그거야 쉽다. 단일화 하라고 국민이 얘기하면 단일화 하는 거다. 이런 쿨한 건 너무 좋더라고요. 쿨한 게 아니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기조의 선상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우산론 있잖아요. 네. 뭐 우산론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산론은 본인 이름 붙이신 것 같은데. 뭐 우산을 주장하니까 네. 같은 우산 쓰면서. 사이다론도 있었고 우산론도 있었고 전 이거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매주 뭔가 작은 프레임이지만 하나씩 던지면서 사이다 나오고 고구마 나오고 김치가 나왔잖아요. 우산이 나오니까 안희정 씨는 무슨 논이라 그래야 돼? 대의론인가? 그럼 우산론 대 대의론? 뭐 빅텐트로 뭐 이런 얘기도 많으니까 어찌됐든 이런 화두 던지는 건 좋다. 근데 전 누가 그러더라고요. 후보 경선 문제가 민주당 경선이잖아요. 민주당 당원들이 하는 경선이잖아요. 국민투표 몇 프로 뭐 이런 논의는 하겠지만 기본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그래서 그러면서 딱 고민이 됐어요. 저는. 또 누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 제가 지방에 가서 강연했는데 그러면 저는 이재명 씨가 됐으면 좋겠는데 뭐 민주당 당원 가입을 미리 할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민주당원은 안 할 것이잖아요. 여기 출연하신 분들은. 근데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광장에 나왔던 국민들에게도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겠죠. 광장에 나왔던 국민들에게도 지금 이렇게 해서 헌재에서 이제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고 박근혜가 일찍 하야 하면 더 빠른 조기 대선으로 가는 건데 이랬을 때 광장의 민심이 동참하고 싶어하는 의지는 없겠는가? 이 야권의 후보를 뽑는 거지 민주당의 후보를 뽑는 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 마음은 광장의 마음은 현실적으로야 뭐 민주당이 거대 정당이니까 거기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때보다 기존에 이제 2008년
2007년 대선, 12년 대선보다 지금 오히려 그런 요구가 훨씬 높아지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뭐 사람마다 이제 분석이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광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 문재인 씨가 왔어요. 촛불에. 근데 발언을 못했어요. 주최 측에서 발언권을 안. 근데 그 전주에 이재명 시장이 갔어요. 근데 발언을 했어요. 요런 게 있다. 우선 저는 4월 총선에서도 잘 보면 광주의 민심과 20대 민심이 향방을 약간 틀어버렸잖아요. 많이. 근데 지금도 20대 지지율 이재명 씨가 1위예요. 그리고 광주 민심이 실제 총선 때 민주당에 대한 회초리를 내린 거잖아요. 그 대선 때는 문재인 씨로 그게 반영이 되는 거고. 이랬을 때 민주당도 뭔가 이 후보를 이 촛불에 이 거대한 힘이 있었으면 이 거대한 힘을 반영한 후보를 뽑는 방향에서 그럼 이건 민주당의 고민이고 뭐 제가 민주당원이 아니니까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고 이 촛불 자체가 이 촛불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후보를 만들 수 있는 뭔가 시스템, 방향, 그림 이런 걸 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좋아요. 있어 본 적은 없지만. 네.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아까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럼 광장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가 진보 정당에 있으면서 나름 내부 경선 이런 건 해봤지만 이거 규모가 큰 게 아니니까 이거는. 네. 근데 이건 규모가 크잖아요. 이런 차원에선 사실 정치권에서도 시대 본 적은 없는 거죠. 다 당내 경선인 거잖아요. 당내 경선에 몇 프로 국민투표, ARS 이런 걸 결합할까 문제인 건데 어찌됐든 더 이 촛불과 광장이 주도하는 좀 그래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보수의 수구 꼼수 몇 개 얘기했었는데 얘네가 뭐 삼지대에서 뭐 개헌으로 덮어가지고 새누리당 냄새 안 나는 애들 세워서 장난을 칠 수 있는 형국이잖아요. 이 형국을 뚫고 나가려면 저는 광장에 더 의거를 해야 된다. 조기 대선 국면이 가더라도 광장에 더 의거를 하는 뭔가를 창조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막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네. 정말 좋은 안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국민들이 지금 매주같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이 아니라 뭐 부산은 서면이고 대구는 동성로고 뭐 난리 났지 않습니까? 광주도 얘기해줘요. 광주 금남로 네. 그렇게 했죠. 대전 저기 경상도 둔산동 사람이라서 둔산동 타이문드 앞에 그 앞에 우리 큰애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이제 전부 다 난리가 나고 있는데 요 전반적인 이 국민들의 열의와 열정이면 충분히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가 되든 저는 아니면 이제 광장 코커스 이런 걸 해가지고 아예 직접 투표를 그냥 그러면 이제 표를 가릴 수가 없겠다. 네. 저기 뭐 첫 1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시청 광장으로 가주시고 2번 후보를 종로로 가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곽 박사님 너무 재밌겠다. 뭐 재밌어요. 난리 나지. 좋은데 난 좋은데 왜? 그래요? 좋잖아요. 왜냐면 광장까지 나올 정도 더 어.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냥 대신 너무 멀리 가면 아니 안 돼. 대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해서 자 네. 지하철과 1번은 동대문 권역으로 모여주시고 그렇게 할까? 그러면 어. 1번 후보를 지지하신 분은 여의도 시민공원에서 2번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리고 행사 주최 측인 그 네. 비상국민행동이 주최 측 추산 동대문 150만 그럼 여기서 KT가 기술 지원하는 거죠. 와이파이 접속자 수를 비교했을 때 와이파이와 얼마나 되느냐. 주최 측과 다 와이파이를 켜세요. 지하철 탄 조회 이 세 가지를 추산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리고 잡겠습니다. 여기 비율 괜찮네. 경찰 추사는 그 비율을 곱해야 돼요. 곱하기 3 해가지고 딱 평균 내가지고. 말만 해도 3번, 5번 신납니다. 동대문 운동장에 모이시고. 말만 해도 신납니다. 말만 해도. 축제 같겠어요, 자체가. 아무튼 뭐 그런 방식의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대개조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러면 그 열기가 그죠? 대단하겠네요. 근데 슈퍼스타 K보다 대단할 것 아마 같은데요. 경론에 부닥치고 지역에 엄청난 항의가 빗발칠 것 같습니다. 그러겠다. 지역에서. 지역은 어떡하냐? 지역별로 또 하는 거지. 지역별로. 전국 순회로? 그럼 광주부터 할까요? 광주. 노무현 바람이 광주에서 불었잖아요. 광주 경선에서. 그럼 광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 일본 1번 후보는 뭐 전남대. 용봉동 전남대학교. 2번 후보는 조선대. 2번 후보는 조대. 3번 후보는 아니, 저희 금남로. 뭐 재밌고 신나는데 그만 얘기합시다. 아니 그래도 뭐 우리 전국을 분석하고 전망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21세기 SNS 시대에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아니, 그럼, 정도로 시민들의 의견, 국민들의 의견을 좀 잘 반영해서 뭐 대선 후보 선출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얘기인 거죠. 네. 좀 민주당이 결단해서 네, 이런 재밌는 축제와 같은 경선을 치른다면 뭐 대선 네, 국민이 이걸 왜 원하는 민주당이 방향으로 결단합니까? 이거 민주당 결단할 게 아니에요. 누가 결단해야 돼? 갑이 결단해야지. 우리가 광장에서 촛불이 우리가 결단해야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걔네가 우린 당내 경선하겠어 이러는데 우리가 니네 우리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 이럴 순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그래?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래. 어차피 대통령 떨어질 건데 그러면. 그럼 그런가요? 알아서 하시라고. 광장은 광장에서 한다고. 2부에서 계속됩니다.